운동을 너무 싫어했던 제가 달리기에 푹 빠져서 초등학교 트랙에서 혼자 달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좀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뒷목과 발목 등 아픈 곳들이 있었지만 꾹 참고 속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5km 정도 달리니까 뒷목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후에도 러닝을 할 때면 목이 불편하다는 증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마라토너였던 남자친구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러너가 러닝을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제 러닝화 상태를 보더니 목이 아플 수밖에 없지 라고 하여 제대로 된 러닝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랑 함께 달려봐요. 제가 러닝을 처음 시작했던 날에는 2.8km도 겨우 달렸어요. 그런데 차츰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5km는 가뿐히 달리게 된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잘 뛰고 싶어지고 같이 달리는 남자친구들보다 더 잘 달리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집착하다 보니 자꾸 친구들의 달리기가 탐이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런 생각을 마라토너인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천천히 달리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라는 조언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뛰면 러닝에 부적합한 자세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꼭 천천히 잘 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잘 뛴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천천히 뛰는데 연습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랑 처음 달렸던 날 저의 달리기 페이스가 뒤죽박죽 엉망이라는 말을 들은 게 떠올랐어요. 순간 여태 달리는 속도에만 집착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달리며 출근해서 아픈 발목에 파스를 뿌렸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면 빠르게 달린다는 생각만 했지 좋은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속도를 높여 매일 꼭 잘 달려야 한다 강박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픈 발목을 참고 뛰었던 과거를 회상해보면 욕심부려봤자 돌아오는 건 부상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기록에 신경 쓰고 무리하며 부상을 입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을 생기게 한 건지 제가 처음 달리기로 결심했던 그날은 그저 우울감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우울해하는 저의 모습을 본 제 친구는 코트를 입은 저를 데리고 같이 뛰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보다 빨리 달려야겠다는 욕심도 저를 훨씬 앞서가던 아저씨의 달리기도 저의 관심 밖이었어요. 오로지 제 달리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달리기는 빠르게 뛰어야지, 꼭 5km를 채워야지 등의 욕심이 가득하니 어느 순간 달리는 게 힘들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조금 더 오래 달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또 제가 러닝 모임에 갔었는데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께 어떤 속도로 달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세와 호흡을 고치기 위하여 당분간은 천천히 달리며 모든 걸 연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꽤 달렸어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걸 들으며 누구나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결국 출발선에 다시 온 것 같네요. 인생과 달리기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천천히 달려야 할까요? 우선 천천히의 기준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달리기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기에 체중을 분산해서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뒤꿈치 착지를 하면 체중이 분산되지 않아서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 하냐? 발볼이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아야 체중이 분산돼서 안전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발 중간이 먼저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미드풋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발볼과 뒤꿈치가 동시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치가 먼저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뛰시면서 뒤꿈치 착지보다는 부상이 훨씬 적을 거예요. 러닝 자세에 대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볼 테니까 구독하시고 초보 러너에 대한 꿀팁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왕왕 초보 러너 시절에 반스를 신고 달리거나 5만원 정도의 패션 운동화를 신고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닝은 수영이나 사이클과는 다르게 체중이 직접적으로 닿는 운동이어서 조금은 알고 뛰는 게 좋아요. 제가 러닝을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는 좀 뛴다 하는 친구들의 카보나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카보나를 알아보곤 했었는데요. 다른 러닝화에 비해 좀 더 충격을 흡수하고 부상 위험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너무 비싼 가격과 마일리지가 적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러닝 모임에서 만났던 달리기 좀 한다는 친구가 더 달려보고 깊은 취미가 되면 장비를 구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러닝화 구매를 미루다가 자세만 더 망가지고 제가 오른쪽 발이 약간 안짱다리인데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현재는 제대로 된 러닝화 착용으로 이렇게 달리기 폼이 많이 교정된 상태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신발을 샀을 때 잘 맞았는지 운동화 추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